운명과 인생사의 78화 시작하겠습니다. 78화와 79화 연속으로 올려드릴게요. 영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주. 갑신년생. 이제 사회에서 막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나이죠. 갑신정묘, 임자, 병호, 묘월생, 상관. 격인데 이제 식신이 드러나 있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재주를 갖느냐, 무언가를 남보다 특출나게 잘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직업성으로 쓸 수 있는 사주죠. 근데 이제 나의 직업성이 연간에 있으니 국가적 해외적으로도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관하면 딱 바로 동시에 떠올라야 될 게 뭡니까? 인성. 상관패인 상관에는 정인이 좋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인이면 이제 유금, 묘충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은 다스리자 인성으로. 그러니까 상관의 부정적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라는 거죠. 배워야 상관을 가치 있게 쓴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전문적 속성이 된다. 직업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식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처음에 딱 보기에 이 아이는 전문가네, 자기 직업이 확실하네, 편인 어떤 문화계 예술계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관패인인데 이제 묘신 귀문이 걸려 있어, 인성에 걸려 있어. 편인하면 어쨌든 종교명리 철학성, 오타쿠, 그럼 뭔가를 깊이 연마하는 거예요. 학위 그 자체보다 내가 필이 꽂힌, 특히 장생편인이니까 그것도 신자로 나하고 연결돼 있고, 내가 양인이니 굉장히 나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인이 될 것을 추구해요. 기질이 장난 아니죠. 목표한 건 이루려고 한다. 이 편인을 내가 받아들여서 남과 다른 기법의 표현을 하겠다. 식상 표현하다. 그죠? 귀문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독특해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상관에 형이라는 개념도 또 들어가 있고, 본인이 양일준이 어떤 영화를 연출하고 그러면 좀 기괴하고 독창적이고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형살 걸려 있으니까 뭔가 범죄물, 형사 나오고 이제 범인들 나오고 추격하고 하는 법, 이런 것들 매게 된 그런 것들 연출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나는 해외에 가서 유학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어릴 때 이렇게 인성이 바로, 아니 인성이란다, 이 편제가 와서 편인하면 또 제극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편인은 편제로 제극인하면 좋다. 내 생각을, 사회의 생각을, 사회의 예술을 내가 끌어와서 현실화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또 사호로 방합을 짜니까 내 시주의 이 재성적 표현, 현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것이 작동해서 그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 버는 쪽이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생각들을 현실로 구현할 것인가, 즐거움으로 만들 것인가도 되지만 역시 현실적 결과물로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덕에 굉장히 현실감 넘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신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안에 이제 임수라는 비견이 들어있고, 신자로 짜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일, 그러면서 성과물을 만드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동시에 얘가 기계라는 거죠. 기계에 빛을 쏴버려요. 작동하는 거죠. 신자의 이 어둠 속에서 빛이 퍼지는 그런 물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방송 이런 쪽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묘파도 그런 속성이에요. 상관이라는 나의 특출난 재주, 묘신규문 걸렸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기괴한 창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파까지 시키니까 그것을 현실 세계의 이 빛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이다. 연출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인성이 이제 천간에 뜨니까 열심히 재극인해서
또 인성에 근거하여 내 생각에 근거하여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인성이 없지만 끌고 오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하여 연출하고 하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런 구조는 보세요. 이 식상을 나의 아랫사람, 부하 직원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나의 직원도 되고, 그죠? 내가 지휘하는 배우들도 됩니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이들을 코칭하는 거죠. 디렉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과물을 만들도록.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활동 에너지니까 연기라는 거죠. 내가 이 합을 한다는 것은 지휘하는 거예요. 이들의 활동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얘들을 통제하여 딱 정임합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한 이 시주의 재성이 기둥으로 서 있고 관원은 이제 끝나죠. 이제 무관사주에 관은 이제 학교로 쓰는 거고 어떤 체계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관사준이 큰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 실리를 추구하는 속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극이 걸려 있으니까 인기를 얻어서 그 인기를 현실화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내가 일을 하겠다. 현실적인 결과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이 아예 불가능하냐? 아니요. 현실 그 실리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오미압으로 끌어가거든요. 비록 원진 걸리는 일은 있으나 그것도 연출에 녹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에게는 이런 귀문 정도가 있어주는 게 좋다. 원진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괴한 연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좀비를 나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살점 뜯어 나가고 범죄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그 독특함 예를 들면 이제 퀸틴 타란티노 같은 사람 보면 연출이 기기묘묘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본 수많은 영화들 속에서 장면들을 차용하여서 의도적인 오마주를 한다든가 혹은 그것을 비비 꼰다든가 어쨌든 굉장히 재밌죠. 그걸 뭐라고 하죠? 종이 콜라주 같은 거 그러니까 장면과 장면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죠.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런 에너지들을 정리하면 상관월에 태어났으니 남다른 재능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건 반드시 공부해야 의미가 있는 거,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남다른 창의력이 생겨난다. 공부를 안 하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공부를 안 하면 이것은 몸으로 써버려서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 또 금극목 구조고 나는 칼을 쓰는 사람이니 공부를 안 하는 이런 구조가 또 요리사도 될 수 있고요. 또 몸 쓰는 쪽에서 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말 몸 쓰는 거 요식업 식당에서 열심히 그런 쪽으로도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은 잘 벌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항상 그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충으로 이게 이른바 천극지충 이런 구조잖아요. 내가 내 온 힘으로 돈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일이 결과물로 이어지는 데서 약간 뻐걱대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묘파가 나니까 상관만큼 제로 잘 이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파를 해소해주는 예를 들면 인목 같은 것이 왔을 때 해소가 되겠죠. 이 미토가 와도 해소가 돼요. 묘미합해서 오미합해서 오히려 좋죠. 재적 성취가 좋아요. 내가 연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소하는 글자가 있어야 된다. 또한 이것은 사회에서 내가 이런 것 직업성으로 가졌을 때 획득하는 대가라면 이것은 부인으로서도 굉장히 좋죠. 나도 굉장히 강한 사람. 근데 또 이 식상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므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또 여성과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쪽은 또 나만큼이나 강한 양인일주 여자를 만나서 좀 떨어져 지내면 좋죠. 이게 떨어져 지내라 이런 의미가 딱 보이는
조합이거든요. 멀리 연출하다 떠나야지. 그럼 또 한참 만에 돌아와서 보면 정답고 붙어 있으면 티격태격 한다는 그 얘기예요. 나만큼 강한 남자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다. 그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영화 감독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는 젊은 청년 사주를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